시작하세요. 오늘로 임재로 50째 강의, 50번째 강의. 근 1년 가까이 이제 임재로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345쪽에 보면 임재선사와 대자화상의 대화 선문답을 이제 시작해봅시다. 도대자하니 자내 방장내자라 사문 단그 장실시 여하오 자운 한송일색 천년별이요 야노 염하 망국충이다. 이렇게 개성으로 이제 선문답을 쭉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들이 전부 다 개성으로 선문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임재력에도 지금 뒤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선시가 이제 선생들의 안목에 의해서 제시됐죠. 선문답을 하면서도 선시로서 선문답을 하는 이런 이제 독특한 대화가 지금 여기에 임재력에도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임재선사가 행각 수행할 때요, 젊을 때 행각 수행을 하고 제방의 선지식을 참문하러 다닐 때 참선 수행하면서 대자산의 조실로 있는 대자선사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때 대자선사가 방장 내에 앉아 있었다. 제 방장 내좌 일어났죠, 그죠? 방장실은 조실이 앉는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자산의 조실로 있는 대자선사가 방장실에 앉아 있다. 좌라는 하는 말은 전부 다 좌도량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방장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방장실에 앉아서 있는 것은 좌도량이죠. 자, 방장실은 자기 본분사, 여기 자기 집과 같은 것이죠. 자기 집의 방에서 좌도량. 자, 방장실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좌도량이기 때문에 좌도량은 항상 설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자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정자라고 하는 거라든가 연자라든가 이런 말은 그냥 앉을 자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좌도량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사입니다. 본분사.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그래서 조실이 방장실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안신인명의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방장실에서 다 앉아있다고 해서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의 문제를 삼는다면 좌상에 집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 사리불이 나무 밑에 자선하고 앉아있는데 그것은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한 것을 선택하는 취사 선택에 떨어졌고 앉아있는 좌상에 집착하고 있는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이 때문에 대성에서의 연자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의 작용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연자라고 해요. 근데 자는 왜 그러냐? 가장 선정과 같은 입장이다.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그 근본을 자라고 표현해요. 이 때문에 여기에 대자화상이 방장실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방장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방장실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안신인명체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임재선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단그 장실시 여하오 단정하게 방장실에서
앉아 거주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앉아있다는 말 쓰지 않죠. 그래서 방역실에서 앉아있는 것을 여기서 거주라고 하는 말을 써. 거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죠. 방향실에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 당신의 살림살이의 세계는 어떤 경지입니까? 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안정하게 방향실에서 거주하는 살림살이는 어떠한 경지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요. 그러니까 대자화장은 그것을 자기의 존재를 어느 문자로서 설명하게 된다면 아상에 떨어져. 이거 마치 뭐와 같으면 선생들이 그래서 개성으로 설법을 하는 것이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협산선사가 협산에 살고 있을 때에 어떤 수행성이 왔고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질문하죠. 똑같은 구조와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자,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협산의 경계가 하나는 사람이고, 협산선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고. 협산선사 당신의 지혜의 안목으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아니라 하나는 또 뭐냐? 협산이라고 산의 산. 이 때문에 협산이라고 하는 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경계를 제시하면은 자아상에 딱 떨어지고, 협산이라는 경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이것을 협산의 경계를 말로 한다면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 말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딜레마가 있는데요. 자, 여기 또 그게, 자기 협산선사의 살림살이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협산선사 당신의 본분사의 문제를 삼지 않고 협산선사가 거주하는 경계를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도 차별상에 떨어지고. 그래서 질문에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초월한 입장에서 대답을 하려면은 자의식도 없어야 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경계도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성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협산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협산선사는 뭐라고 대답하죠?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골짜기로 돌아가고 새는 꽃잎을 보고 벼감에 떨어뜨린다. 그래서 벼감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제목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 원숭이가 협산에 살고 있는 살림살이, 새가 협산에 살고 있는 살림살이가 결국 나도 협산에 살고 있는 살림살이가 원숭이가 새가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경지다 하는 입장을 개성으로 풀죠. 이게 바로 선성들의 선문답에서 자의식과 대상 경계에 타락하지 않는 자기 본분사의 삶을 대자선사가 개성으로 푼 겁니다. 여기 개성으로 대답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이제 칠판에 이걸 적어놨어요. 차가운 소나무가 일세. 차가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죠. 이게대로 백수자라든가 소나무라든가 하는 것은 항상 푸르잖아요. 이 푸른 일색이니까 이건 일색은 뭡니까? 바로 여여 우동의 경지죠. 겨울을 이긴 차가운 소나무는 푸른색으로 항상 여여한 경지, 한 색깔의 천년의 경지, 아무리 많은 세월 항상 그대로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독자적인 경지의 살림살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 뭡니까? 바로 진여 본체를 읽거든요. 그런데 야노, 이러한 살림살이를 사는 가운데 야노는 자기 자신을 이제 비유하거든요. 이거 야노는 무엇이냐면은 나무꾼이라든가 이게 자연과 하나된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중국 선생들은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야노는 무엇이냐면 나무꾼,
또 고기 잡는 사람, 그 야노예요. 무슨 나무꾼처럼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꽃을 따고 있으니 온 천지에는 봄 소식으로 가득 찼다. 이건 뭡니까? 바로 용이죠. 오늘 이제 개성으로 진여법신의 근본이 진여법신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펼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나의 지금 살림살이는 이런 경지다. 자, 이와 똑같은 협산의 경계를 제시했을 적에 개성으로 읊은 것처럼 여기 대자화상도 임재선사가 광장실에 단정하게 거주하는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어떤 경지입니까? 그래서 이제 대자화상은 자기의 입장과 광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대상 경계로 모두 초월한 입장에서 개성으로 자신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제시한 거죠. 하나는 체와 용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체를 한 송에다 비교했고, 진여 본체의 지혜 작용이 야노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봄이 되니까 꽃을 따고, 꽃을 따니까 뭡니까? 바로 온 천지에 꽃이 봄에 피자는 거죠. 그리고 온 천지에 꽃이 피니까 천지에는 봄 소식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이 봄 소식을 꽃으로 많이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종명록이라서. 백초두상의 무변충이에요. 이런 말 쓰죠, 그죠? 모든 풀이 봄에 피어나니까 다음에 없는 봄 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야. 그러니까 온 천지가 봄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봄 소식을 신수정례하는 거야. 용덕시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봄 소식을 대상으로 보는 세계라기보다도 손으로 꽃을 따면은 뭔가 봄과 하나된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개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봄을 대상으로 보는 거하고 꽃을 딸 때는 어떻습니까? 봄과 자기가 직접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세계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 꽃을 딸 때 온 천지의 봄이지만은 봄과 자기와 하나 된 그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방장실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는 개성으로 읊어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런 선시가 전부 다 선시의 개성은 전부 다 체와 용어의 구조체계, 이와 사의 구조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체는 지적 본성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인재록에도 몇 개의 선문답이 전부 다 개성으로 설명하는데, 지적 본성을 체로 표현하고 있고, 지적 본성의 지혜 작용을 용어로 표현합니다. 요걸 이제 합치면은 진여유심의 지혜의 작용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 이런 개성으로 푸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떻다, 광장실에 있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언급하는 말이라든가, 광장실이라는 공간을 언급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대상 경계에 떨어진 중생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이 이런 압력을 가지고 개성으로서 설법을 하고 개성으로 선문답을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단에 임재선사가 이 개성에 대해서 금고 영초 원지체요 삼산세단 만중관이라다. 임재선사는 또 개성으로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개성도 임재선사의 개성도 대단한 어려운 개성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 금고
영초와 영초 원지체요. 삼산세. 삼산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삼산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삼산세란. 신선이 살고 있는 그 산이 이제 뭘로 막히면 만중간으로 막혔다. 수만 가지의 끄덕끄덕된 관문으로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임재선사는 이 개송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송합니다. 권고라는 것은 직업이라든가 예시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영원히 초월한 입장이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개송은 방장시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살이의 개송의 입장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원만한 대원경지의 지혜의 본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지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법실의 깨달음의 법실의 지혜를 부족한 훌륭한 경지의 개송이다.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원만한 대원경지의 지혜의 근본 강체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다 하는 것은 인정. 그런데 삼산이라는 것은 중국의 공내산이라든가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 무엇이냐? 쇠가 막혀있다. 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만 가지의 관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 산이 막혀있으면 신선들이 자유스럽게 활동을 못하겠죠. 자, 이게 뭐냐? 원만한 지혜의 근본 강체 법신의 병에 떨어진 경지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후에 자제한 경지는 되지 못하고 있다. 임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송이, 임재 개송이 굉장히 어려운 개송이죠. 자, 대저선사가 이 차가운 소나무가 푸른색으로 항상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천년의 세월을 거쳐서도 변함이 없지만 늙은 노인네는 꽃을 따면서 온 천지의 봄의 기운을 함께 하고 있는 경지다. 채화용으로 이렇게 대답했는데, 자, 여기에서 왜 인제는 이 개송에 대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대원 경지를 이룬 입장이지만은 신선이 사는 그 경지의 세계에서는 수만 가지의 관문으로서 막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스러운 지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신선이 사는 수만 가지의 관문으로 끄덕 막혀 있기 때문에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자재하게 그 신선의 묘용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임자가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냐? 채화용의 묘용이 원만하게 실행되지 못하는 대자선사의 안목을 임자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 법신의 성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개성은 훌륭한데, 예? 지혜 작용의 묘용이, 예? 자유스럽지 못하다. 예, 무해자재하게 걸림없는 경지의 삶을 사는 그런 경지는 되지 못한다. 이걸 뭐냐면 법신의 병이라고 해요. 법신의 성병을 뭐라 그러죠? 항상 일부라 그러죠? 항상 일부라.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 구멍에 빠져서 그에 안에 구멍에 빠져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유스러운 지혜의 묘용을 후에 자제하게 자유스럽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 수만 가지의 관문으로 막혀서 있기 때문에 신선의 그 세계에 후에 자제한 묘용이라고 하는 것이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임재가 대자선사를 비판하는 개성을 써요.
그래서 임재 대자선사의 개성도 뛰어나지만은 임재선사가 대자선사를 비판하는 개성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죠. 이 대자선사가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화를 하는, 과음을 치는 거죠. 예. 젊은 수자가 어떻게 그런 비판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한 거죠. 그 임재선사도 역시 그 맞추어서 화를 했다. 과음을 쳤다. 자, 과음은 과음에 맞추어서 선문답을 하고 있는데 대자선사가 장마 그럽니다. 장마. 자, 여기서 대자선사의 문제점이 여기서 장마라고 하는 말에 나타납니다. 장마가 무엇이냐? 왜 그런가? 어떤가? 어째서 그러한가? 이게 문제점이 나오죠. 화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임재가 역시 화를 하니까 그때 무슨 뜻으로 화를 했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선사가 자기 자신이 분별심, 의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자선사의 안목이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뭐야 하는 의심, 장마라는 말은 뭐야? 의심과 분별심이 작용하는 말이 한마디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임재선사는 소매를 털쳐버리고 대자선사의 법당을 떠나버린 거죠.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서 장마라고 하는 말, 의심과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 대자선사가 자신의 안목의 한계가 드러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선문답이요, 한마디 하나의 행동이 그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개송은 아주 멋지게 제시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개송을 설해놨으면은 개송에 따른 안목도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목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뒷받침되지 못해서요.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장마, 분별심이 작용하는 의심이 이 한마디에서 다 드러나버려요. 그 임재선사가 이게 이제 감변이라 그래. 당신의 심지를 나는 꿰뚫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안목에 본분사의 지혜로 살림살이를 사는 안목, 본래 면목의 묘용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꿰뚫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 행동, 개송 여기에서 자기 평생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목을 갖추는 것도 뛰어나고 방편의 성기를 제시하는 것도 뛰어나고 행동으로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을 펼치는 것. 그러니까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다 자기 살림살이가 돼요. 그래서 뭐 말로서는, 개송으로서는 멋있게 제시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자기 행동으로서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마 한마디가 대자선사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대자선사의 심지를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매를 떨쳐버리고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선지식을 참문하면서 선지식과 이게 끊임없이 이게 절차 탕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서로의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성기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선문답으로서, 선시로서, 행동으로서, 언행록으로서 이렇게 선문답을 하고 있는 이런 경지가 지금 여기에 임재록이 나타나고 있죠. 자, 52단 쪽에 한번 갈까요? 52단 쪽에는 양주 화음 화상을 참문하는 그 선문답입니다. 네. 또 양주 화음 화상 하니
화엄화상의 음의 주장하고 작수세라. 그래서 음의라고 하는 그 주장자를 기대서 화엄화상의 주장자를 이렇게 어깨에다 걸쳐 기대서 작수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러 잠자는 척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작수세, 이것을 잠을 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일부러 그 수행성들이 왔을 때 수행성들에게 잠자는 모습으로 수행성을 맞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저 주장자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기대고 잠을 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임재선사가 노화상 갑수장마오, 노화상께서 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졸다는 뜻입니다. 졸다. 수도 여기서 잠자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갑수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졸다 뜻입니다. 졸다. 노화상이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화엄화상이 작가 성객이 완이부동이로다. 야, 작가 성객은 역시 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런 뜻입니다. 완연하게, 분명하게, 부동, 같지 않다. 뭐와 다르지 같지 않느냐 하면 일반 선성들과 보통 선성들과는 안목이 같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이 구절에 작가 성격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작가 선지식이라고 쓰고 작가 성격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완연부동이나 완이부동이나 이 같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라 말이 나오죠. 중국의 역사에서 작가라고 하는 말은 선어록에 처음 나옵니다. 선성들을 작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작가라고 했느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화엄경에 지난번에 여기 신조 제열애 자, 마음이 모든 열애를 창조한다는 뜻이죠. 마음이 어떻게 열애를 창조하죠? 방편지로서 열애를 창조한다고 그랬죠. 마음 자체가 열애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열애를 창조되는데, 마음이 방편지를 가지고 열애를 창조하는 것이 뭐냐? 작가예요. 그것을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바로 진여의 일심이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를 창조한다. 유화경의 유명한 무주의 근본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를 일체법을 창조한다. 전부 다 방편 법문으로서 창조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진여일심을 방편 지혜로서 도구를 사용해서 창조가 되지, 방편 도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창조할 수가 없죠.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도 있어야 되고 물감도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작가가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가가 좋은 악보를 잘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고, 과학자가 좋은 수학의 논리를 잘 활용해서 논리 체계를 갖춰서 과학의 이론으로 제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창조할 수가 없거든요.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구는 뭐냐? 방편 언어입니다.
근데 중생의 세간의 언어로서는 차별 구별의 생사윤회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출세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출세간의 언어가 뭡니까? 바로 방편의 법문이고 방편의 지혜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재불열애가 설법한 출세간의 지혜의 불의법문, 방편법문을 활용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창조가. 이건 작가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작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지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불지변 정법완장이란 말을 강조하는데, 문제점을,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잖아. 그럼 병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작가가 돼요. 그래서 의사라든가 도사라든가 경전에서는 재불열애를 의사나 귀를 안내하는 도사에다 비교했죠. 자, 여기서는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는데,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 법문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창조하는 사람. 이게 선생들이 전부 다 작가 선지식입니다. 작가 성객이요, 작가 선지식인데, 작가 성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작가라는 뜻이 있다. 그냥 작가가 되지 않습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작가 성객이 됩니다. 작가 성객은 완전히 분명하게 일반 대중들, 보통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같지 않구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화엄화상이 임재선사를 정법의 안목을 갖춘 작가 성객으로서 인정을 했죠. 근데 임재선사는 시자여 점달해하라 여화상기, 점달해하여 여화상기하라. 시자를 불러가지고 시자여 차를 다려와라. 그리고 화상에게 차를 마시도록 제공해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졸고 있는 화엄화상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해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라. 그래서 차가 무엇이죠? 바로 각성의 의미죠. 청정명다약이라. 청정명다약이 능제병원침이지. 이 홍침이라고 써요. 홍미라고 써요. 청정한 명의 차가 그냥 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차는 각성제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에서 당나라 시대부터 선원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북송 선성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장안 거리에 다원도 열고 그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선성들이 이제 오후에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은 허용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은 잠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각성시키고 성병을 타파하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이제 당대에는 전성이 됐어요. 시자야 차를 다려오너라. 차를 다려와서 화상에게 차를 마시도록 대접하도록 하라. 이것은 졸고 있는 화상에게 차를 마셔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이게 화엄화상은 윤화를 불러서, 자, 제3위의 안배 저상자라. 윤화를 불러갖고 저 임재선사를 대중의 선언에 저 상자를 대중의 제3번째 자리의 위치에
자석을 안배에서 앉히도록 하라. 세 번째 자석. 수자가 앉고 그 다음 자리가 세 번째 자석입니다. 그래서 무무관에 보면은 앙산선사가 꿈에 미륵의 처소에 갔는데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세 번째 자리에. 근데 미륵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문수가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슬퍼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앙산선사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슬퍼해. 그만큼 세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수자 다음에 자석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선을에서는 안목 갖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실이 임재선사를 행각성이지만 세 번째 자리에 안배하도록 하라.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배정해주라. 또 윤하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임재선사가 당시에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나고 있죠. 자, 임재선사와 치공하상 뒤에 한번 볼까요? 도 치봉하상하니 치봉하상문 심철애인가 사운 황벽내입니다. 공은 황벽 유화응구인가 지시 유화응구로 지시의 어인인가 황벽 사운 황벽 무응구입니다. 자, 임재선사가 치봉선사의 처소에 도착을 해서 행각 수행을 할 때 치봉선사가 임재선사에게 심철에 어느 곳에서 왔는고 이런 뜻이죠. 예. 자, 여기서 어느 곳에서 왔는고 하는 말도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본래 면목에다가 의미를 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임재가 황벽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황벽의 처소에서 온 것을 이제 황벽의 문화에서 수행한 사실을 밝힌 거죠. 예. 그렇게 치봉화상이 황벽 유화응구, 황벽선사는 어떤 응구라는 것은 설법입니다. 응구라든가 명구는 설법을 말하죠. 어떤 명구와 응구로서 수행성들에게 법문을 지시하고 있는가, 설법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명구나, 응구나, 명자나, 저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설법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벽선사는 어떠한 설법 말씀으로서 응구로서 수행성들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지시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계시하다 이런 뜻이죠. 계시라고 하는 말을 지시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자기가 세속의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말하다 하지만은 선생들의 설법은 자신의 주장을 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여일신법을, 제법을 방편 법문으로서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다. 알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진여일신법을 알게 하다 하는 말이 이제 방편 법문이죠. 그래서 부득이 임시 방편의 언어로서 설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본래 법은 언어 문자는 없지만은 제국이 언어 문자의 방편 언어를 가지고 진여일신법을 설법을 해서 계시해서 중생들이 그 진여일신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법의 의미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이 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설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경전과 선생들의 법문을 선생들이 자기 생각을 설법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건 불교의 근본에서부터 출발점을 잘못하는 거예요.
문법 공부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되고 핀트가 잘못 맞춰져가지고 언어로 공부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언어로 공부하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가 불교의 경전이고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 그래서 불교는 방편 법문을 객관적으로 계시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할 뿐이에요. 안내할 뿐. 소개하고 안내할 뿐이에요. 자기 주장이 들어간다면 이건 설법이 아닌 것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봉화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당히 경전의 공부하고 의록의 공부도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황벽선사는 어떠한 은구로서 수행성들에게 법문을 지시하고 있는가, 계시하고 있는가, 설법을 하고 있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황벽무은구요. 이 한마디입니다. 황벽선사는 은구가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야기한다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황벽선사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은구. 자, 이 구절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황벽무은구. 황벽선사는 자기 말로서 자기의 주장으로서 설법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경건강에서 열의 무소설과 같아요. 열애는 설법한 것이 없다. 열애는 자기의 주장을 선한 것이 없다. 이 건강경에서 서너 번 나오죠, 그죠? 열애 무소설.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수보리에게 질문을 했을 적에 수보리가 말하기를 열애는 세존이시여, 열애는 무소설, 열애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열애는 무소설. 열애가 49년 동안 설법했는데 왜 열애는 설법한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 자, 또 만약에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열애를 비방하게 되는 것이요. 열애가 설법한 진정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법은 어떻게 되냐? 무법가설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아의식이 없이 방편법문을 여실하게 계시하는 설법인 것이다. 이 설법은 무법가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설법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열애 무소설을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49년 일자 불설이죠. 이 구절하고 황벽의 무언구하고 같죠. 그렇다면은 황벽선사가 평생 설법했는데 왜 황벽선사는 설법한 은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애는 평생 설법했는데 열애는 왜 설법한 것이 없다고 했을까? 이 말을 글자대로 이해하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경전을 방편 법문으로 읽어야지 글자대로 읽으면은 모순이 되거나 오해를 해버리고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 주장으로서 설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설한 말, 자기 생각으로 설한 말, 자기가 강조하는 자기 생각으로 설한 말, 은구가 한마디도 없다. 열애가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49년 동안 설법한 법문은 무엇이죠? 진여 일신법을 일체 중생들에게 여시 설법했다. 여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소개하고 안내했을 뿐이다. 자기 생각이 한마디도 개입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여시설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여시설법하고 여시아문하고의 의미를 잘
공부를 해요. 여기서 여시라고 하는 말은 열애와 같은 말입니다. 여여하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진여 본심으로 설법하고 진여 본심으로 청법하고 이런 뜻이죠. 내 생각으로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청법하게 된다면 대상 경계가 돼. 대상 경계 어느 문자에 속박되기 때문에 바로 중생심이 되어버려요. 이게 재불열애의 설법을 중생심으로 수지 독송하면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언설 문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 되죠. 재불열애가 절대 될 수가 없어. 이 때문에 재불열애의 설법을 자아의식을 비우고 진여의식의 지혜로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해야 재불열애가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중생심을 비우지 않고서 중생심으로 구법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경전 공부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건 불교 수행하고 구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지. 이건 마치 소설책을 읽는 거나 같아요. 이것을 임재의 법문에서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써냈습니다. 황벽 무언구. 황벽 선사는 자기 주장으로서 설법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래가 자기의 주장으로서 설법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여 일심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 객관적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정법의 안목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의 신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래서 유명한 설법의 열애는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길을 안내하는 사람. 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논리체계가 여법하게 이루어졌고 누구라도 똑같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객관적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황백선사는 자기 주장을 설한 말이 한마디 엉구도 없습니다. 위 10만무. 자, 여기서 치봉화상이 왜 어째서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위 10마무 이 한마디에 치봉화상의 안목이 드러났어. 안목이 드러났잖아요, 벌써요. 그런데 임재선사가 부연 설명합니다. 설유, 영, 무, 거쳐라. 설사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황벽선사의 법문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거쳐라고 하는 것은요, 근거, 황벽선사의 말이라고 분명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입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설법은 했는데 그 설법은 황벽선사가 어떻게 했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으로 병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편 법문으로 약병 상치 치료하는 방편 법문으로 임시 방편 법문으로 설했지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이 강조하는 사상체계를 제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황벽선사의 사상체계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시절 인연에 방편 법문으로 설했을 뿐이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말을 강조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설유라고 하는 것은 일기약병상치다. 그 이제 본문에 여러분 나왔죠.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약으로 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제시한 거죠. 이 때문에 일기일례로 끝나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인연으로서 모든 일이 끝나 이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은설 문자에 집착되어 버리게 되고 속박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이건 시절 인연의 일이다. 시절 인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연은 끝나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황벽의 말이라든가 황벽의 사상이라든가 황벽의 주장이라든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은 하나도 없다. 세존이 49년 동안 슬퍼했지만은 세존 자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일자불서지라. 이건 뭐냐? 중생의 병에 맞춰서 방편법문을 설했을 뿐이지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강조한 말은 한마디 없다. 그래서 불교만큼 말에 따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다른 데 같으면은 전부 다 내 말을 믿고 다른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에 의거하라. 자, 여기서 법에 의거하라.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마라. 이 말은 아시죠? 사람에 의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법에 의거한다는 말이 뭐죠? 그 중법인데 불교에서 법에 의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어떻게 의거해야 될까요? 전부 불교에서 법의 종교라 그래요.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에 의거하도록 제불열애가 방편 법문을 써요. 그렇다면 방편 법문하고 법을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거하려면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법에 의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시명에서 신심은 뭡니까? 신은 법이고 불교에서 신이 도운 공덕무 신이죠. 신은 법인데 법을 방편 법문을 통해서 신심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은 무엇인가? 바로 방편 법문을 이루는 진여 본심이다. 법을 깨달으려면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법을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불교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 언어를 전부 다 출세간의 언어를 새로 개발한 겁니다. 세간의 언어가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세간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제불세종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의 언어를 임시 방편의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를. 자, 우리가 잘 아는 열애, 진여, 해탈, 열반, 무익법 전부 다 이게 다 법에 의거한 방편 법문이죠. 이런 언어를 그대로 해서 참선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거하는 말 자체를 법이라고 하는 말을 막연하게 이 글자만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을 제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법은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수지 독송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법에 의거하는 거고, 이 방편법문을 여시하면 수지 독송 신수 봉행하면은 곧 열애가 된다. 방편법문의 법에 의거했을 때 열애가 되는 거죠. 방편법문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막연하게 법만 갖고 이야기하는 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구법이라든가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법이라고 하는 말, 구법. 진여 본성이 예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구법행을 하는데, 이 구법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전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통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5종의 방편 수행, 신신 수행이라는 말씀. 이게 구법의 내용은 수행으로 이어지는데 수행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신신 수행은 뭐죠? 진여일심이 되도록 하는 거고, 방편 수행은 진여일심의 여법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신 수행, 방편 수행은 경전의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신신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 독송에 가는 거 있죠. 수지 독송을 법화경, 건강경,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은 방편 법문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 수지 독송인데, 그냥 건강경은 그냥 많이 읽는 게 수지 독송이 아닙니다.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깨달아야 되겠어. 법제를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돼. 이걸 법제라고 해요. 법제. 법제를 부족할 때에 자기가 방편의 지혜로 제불열애와 같은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뜻이죠. 예, 설사 있기는 하지만은 황벽선사의 법문이라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황벽선사는 시주린일에 따라서 방편 법문을 설했지 자신의 주장을 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 황벽 무언구하고 황벽선사 무거처 이 구절하고 같이 열애 무소설 제불열애가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선성들의 법문도 경전의 법문에 토대를 두어서 중국 선성들도 이런 입장에서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죠. 그래서 치봉화상이 단거간하라. 자, 여기서 인재인 법문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치봉화상이 치근되죠. 그래도 한번 더 제시해봐라 이 말입니다. 제시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는데 또 제시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재선사가 일전과서천이다. 한 화살이 서천을 지나갔다. 참 빈뜻 안 맞는 소리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거 화살이 서천을 지나갔다.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 이게 뭡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뜻이죠. 응? 이 지공화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임재가 수행성으로 다니면서도 선지식의 안목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나타나요. 자, 선지식이라고 전부 다 훌륭한 안목을 갖춘 사람 같으면은 이 지공화상이 어떤 인물인가 이게 전등록에 등장됐어요. 이제 임재록에만 등장된 인물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으로 역할은 했지만은 한계가 드러나는 선지식인 거예요. 여기서 드러났잖아. 자, 여기에서 지봉화상이 자신의 한계나 문제점을 이 한마디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제 앞에서 임재가 소매를 틀고 나간 것이나 마지막 코멘트로 하나의 화살이 서천을 지나가 버렸다. 전혀 격이 안 맞는 소리 또 하고 계시네. 가면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임재가 젊은 사람으로서도 수행성으로서도 상당한 안목을 갖추어서 독자적인 경지의 삶을 산 모습이 이런 선지식을 칭견하러 다니면서 그걸 발초차면이라고 그러죠. 발초차면. 이걸 파초해라고 하고 발초차면이라고 하는데 다니면서 자신이 탁만 안목을 넓히고 더 차원 높은 모든 선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견문을 더 넓히는 이런 수행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초차면입니다. 구법행을 초발심 구법행이라고 해서 선생들 발초차면 이걸 파초해라고 뒤에 파초해 나옵니다. 파초해라는 것은 이장에 나오죠. 집신을 싣고 다니면서 생각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참고하는 행각 수행을 하려면 지금 집시를 신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파초해란 말을 이제 행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에 나오네. 자, 350페이지 봅시다. 임재선사가 상전화상을 참문하는 선문답이죠. 예, 도상전하여 사문하니 불범불성 청사 속도하소서. 자, 임재선사가 상전화상의 처소에 도착해서 임재선사가 질문을 했어요. 범부의 경지도 성인의 경지도 초월해서 선사에게 법문을 청하니 범성을 초월한 경지에서 속기 한마디 설법해 주세요. 속도. 이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을 하지 말고 범성, 선악, 자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진여 일심으로 정법의 안목을 설한 법문을 해주소서. 속도 하나 말하는 것은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한마디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범성은 중생의 차별심이죠, 그죠? 여기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부모 미생이 전에 본래 면목으로 설법해 보소, 이런 뜻이고, 선도 악도 초월해서 한마디 설법해 보세요. 천지미분전의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한마디 설법해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범성, 선악, 자타, 염정 아니면은 진속 이런 모든 차별 경계를 초월해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으로 설법해 보소서, 이런 뜻이죠. 이 상견화상이 노성 지염하라. 근데 상견화상은 노성은 지염하 단지 이와 같다. 이 상견화상이 임재선사는 중생심의 모든 경지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해봐라고 했는데, 상견화상은 지염을 하고, 지염하라고 하는 말은요, 또 다른 말은 지역진자는 이자를 갖습니다. 염하라는 것은 지여시나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여시를 여가라고 했어요. 여가. 단지 이와 같다. 이 말을 우리가 단지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를 여시, 여법, 여여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염화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법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법상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그걸 자세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이걸 지적회사라고도 쓰죠. 그죠? 선생들이 지금 여기 자기 일, 이게 뭐냐? 앉아 있는 거, 이것을 자기 본분사의 일이다. 이게 바로 범성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경지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곧 화를 하면서 허다 독자가 제절이 멱신마완이요. 허다라는 것은 많다는 숫자죠. 많은 독자는 무엇이에요? 머리 깎은 중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수많은 머리 깎은 수행성들이 이런 말을 허다한 독자라고 하는데, 독자는 이게 안목 없는 수행성들을 독자라고 그래요. 허다하게 안목도 없이 머리만 깎고 수행생 행세를 하는 사람들, 아류의 선생이다. 인재적으로 몇 번 나왔죠? 이거는 아류의 선생. 참선 수행자를 하면서 행색만 참선 수행자 행색을 하고 의도로 다니는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래서 일반 참선 수행자 이런 뜻이고,
일반 참선 수행자는 수행자의 모습만 갖추고 있고 진정한 수행의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리 깎은 중으로서 수행자의 행색만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독자라고 그래요. 근데 허다는 많다. 많은 수행성들이 절이는 누구냐면 상전선사의 처소를 말합니다. 저 상전선사가 있는 이곳에서 몇 십마원이요. 무슨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는 것이냐 찾고 있을까? 여기에서 무슨 밥 한 그릇이나 국물 하나라도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밥 한 그릇 얻어 챙겨 먹으려고 여기에 뭐 있느냐 이런 뜻이야. 훌륭한 선지식 밑에 가서 참선 수행을 해야 선지식의 안목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법제를 이루어. 법제라고 하는 것은 전법의 안목이래. 법의 재산을 법제라고 합니다. 법제를 이루는 수행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된 향공양, 법공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 공양을 할 수 있는데, 이 안목 없는 선지식 밑에서 무슨 국물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다고, 밥 한 그릇이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모여 있느냐? 비판하는 거죠. 이게 안목 없는 선지식이 수행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훌륭한 선지식인 양 과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인제가 비판하는 거죠. 이 당대에도 이런 선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각성들이, 안목 있는 행각성들이 안목 없는 수행 선지식을 비판하면서 다니는 이런 선문답들이 여기 임재록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임재뿐만 아니고 전등록에 보면요, 이런 선문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뭐 비구니가 그 선지식을 비판하고 한마디 이러면은 내가 ጭ보고 갈 것이고 한마디 이러지 못하면은 바로 가겠어. 한마디 못 이러니까 바로 가버리는 이런 비구니도 있고, 이 안목 갖춘 수행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선문답을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전선사 같이 안목 없는 선지식이 수행성들을 모아갖고 지도하고 있지만은 이 많은 머리 깎은 중들이 제대로 구법 수행을 하지 않고 상전선사 같은 안목 없는 사람 밑에서 무슨 밥 한 그릇 어디기나 먹을 거라고 여기에 모여서 있는고, 이렇게 한마디 심한 비판을 하고, 이걸 암정선사라고 해요. 이런 안목 없는 선생들 암정선사. 깨달음의 어둡다. 깨달음의 정지를 이루지 못한 선생이라 이 뜻이 암정선사. 정지손이 병이잖아요. 정지나 실지나 명지를 체득해야 선생이 되는데, 깨달음의 어두운 경지나, 그러니까 깨달음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안목이 없는 선생을 암정선사, 이런 선생들이 선지식으로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단에도 또 비슷한 그 이야기 나옵니다. 도명화 선사의 처소에 이르러니 화문 내래 그 작심마고 사운 지도 답파초해입니다. 자, 명화 선사의 처소에 도달하니까 명화 선사가 질문하고 있어요. 젊은 수행승이 내래 그 작심마, 왔다 갔다, 내래 그거라는 것은 왔다 갔다 이런 뜻이죠. 여기저기에 행각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여기저기 선언에 행각 수행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수행이라도 제대로 하느냐? 뭘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임재선사도 이제 일반 아류의 행각성인 줄 알고 이렇게 질문했죠. 이게 임재선사가 지도 답 파초에, 지도 답 파초에,
이렇게 요 지도 다 파초 이렇게 파초해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그 용어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그냥 이런 뜻입니다. 지도 다 파초해. 네, 아까 파초해라는 말 썼죠, 그죠? 여기에 후법 수행을 파초해라. 이 파초해라는 것은 집신을 이제 푼다는 뜻인데, 이 집신이죠, 그죠? 파라고 하는 것은 집신을 뭐 파괴시킨다든가, 집신을 달푼다든가, 떨푼다 이런 뜻인데, 집신을 신고 많이 다니다 보면 집신이 낡아 빠져서 버리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행각 수행을 하는 모습을 파초해라 그럽니다. 그 옛날에 그 붓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그 파초해라고 하는 이 붓글씨를 딱 멋있게 써놨더라고요. 행각 수행성의 본분을 파초해, 임재록에 나오는 파초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붓글씨가 아주 멋있게 써놨어.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참 수행성의 모습을 구법 행각의 본분사가 바로 파초해다. 이런 뜻이죠. 수행성들이 구법 행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본분사잖아요. 그죠? 뭐 왔다 갔다 뭐 하냐 하니까 임재선사는 파초해, 단지 파초해 집신을 떨군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구법 구도 수행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법 수행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법 구도를 대상 경계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법 일체법의 무소유라. 구법은 일체법에 대해서 무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유마경이 유마 본문이죠. 구법이라고 하니까 법을 구한다, 도를 구한다 하니까 법이나 도가 대상으로 이렇게 구해서 얻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는 이런 오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이 이런 말을 일체법을 구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일체법 어떤 대상 경계를 두더라도 어느 문자를 두더라도 일체법을 대상이면 일체 언설상 명자상 신명상이에요.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졌으니까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얻은 것이 없어야 돼. 얻을 것이 없어야 되고 얻은 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무소유, 무소득 이것이 바로 구법의 의미가 돼요. 왜 그럴까요? 구도와 구법은 본래 부족되어 있거든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열반을 깨달아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법 수행이 기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법 구도라고 하지만은 구법을 대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구법이기 때문에 구에서 얻을 것이라든가 소유할 것이라든가 얻은 대상 경계가 있는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는 뭡니까? 유덕, 유정, 얻은 것이 있고 정득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이 점이 대성불교의 위대한 구법 수행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지 파초해 구법 수행, 행각 수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본분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가지게 단지 그런 의미지만은 구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핀을 뚫는 일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대상 경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궁극적으로 뭐죠? 구조구법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정법의 안목이 되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하는 것이 바로 구도구법의 의미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본래 열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지득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일체법에서 구하는 것이 없이 되고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경계를 이루어.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얻을 것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진정한 구도를 이룬 수행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질문을 하지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구도 구법의 내용은 뭐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경장마생 여기에서 명화선사가 필경장마생 이 한마디가 바로 명화선사의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 그래서 구도 수행에 집신을 들춘다라고 하는 것을 구도 수행의 본분으로 알아채려야 되는데 그렇게 집신을 들고서 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 목적지향적인 말을 했잖아. 이게 선지식의 안목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는 것은 선지식이 구도와 구법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안목에 없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 필경장마생. 이 필경, 궁극적으로 구법 수행하고 집신을 뚫고서 뭘 하겠다는 거냐. 목적의식으로서 구법 수행하는 선지식이 되잖아. 그렇게 인제선사가 노한 화두야 불식이라. 이 늙은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구만 이런 뜻입니다.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귀입니다. 말귀. 내가 한 말이 제대로 말 뜻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만 이런 뜻이죠. 파초해라고 말했지 않느냐. 근데 파초의 말에 참된 의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노인네구만. 이 안목 없는 노인네구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경 장마생에 벌써 명화선사의 자기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안목이 없는 선지식으로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이 선지식이 구도 구법을 목적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아요. 이건 바로 구도 구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수행하는 그 아류의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자, 뒷장에 넘어갈까? 복림선사의 부분 봅시다. 이 복림선사를 참문하는 일단은요, 이 복림선사, 복림의 이제 지명인데, 이 복림선사의 처소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복림선사의 처소를 가는 길에 한 노파를 만났다, 길에서. 이 재미난 이야기예요. 자, 이 복리바상을 신견하러 가는 길에 한 길에서 한 노파를 만나서 임재선사와 노파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노파가 질문합니다. 심처거워. 노파가 먼저 임재선사에게 심처거워. 어디로 가는 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선성들 간의 그 노파들의 그 대화에는 노파들이 안목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신처거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뭐니까 어디 방향이에요, 그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어록에 등장하는 노파들이 안목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젊은 임재수행성을 만나서 임재선사의 안목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심처거, 어디 가고 어디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복림선사 있는 곳으로 갑니다. 복림선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림선사를 칭견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파가 하는 말이 흡치 복림 부재로다. 때마침 복림선사는 지금 부재 중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노파의 질문에는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상 경계로 가면은, 중생이 되겠죠? 중생이. 본래 면목에 자기 집으로 되도록 하면은 깨달음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 신처가 질문을 했을 적에, 자, 어디에서 대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중생심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구법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점검할 수가 있잖아. 이게 똑같은 질문이 어디냐면은, 그 조주록에 보면은, 오대산 길목에 노파가 딱 앉아있어. 근데, 오대산 길목에서는, 그 오대산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가는 수행성들이 그게 행각을 하러 많이 다니거든. 그래서 노파가 거기 앉아서 수행성들에게 어디로 가시오? 이게 수행성, 노파에게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디요? 하니까 똑바로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똑바로. 맥찍거라. 똑바로 가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라고 노파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수행성들은 전부 다 오대산이라는 대상을 목적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성들이 수행을 한다면서 전부 다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가고 우리가 노파는 또 저 엉터리 성이 중이 내 시키는 대로 저렇게 또 가고 있네. 이렇게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산 길목에 있는 노파에게 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든 수행성들을 이렇게 농락하다시피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엉터리 수행성들을. 그래서 이제 어떤 조주선사의 문화의 수행성들이 오대산에 그 오대산 길목의 노파가 수행생들을 농락하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한번 조주선사 당신께서 노파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오. 간파를 했어요. 노파의 안목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가 노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 할게요. 오대산 가는 길목이 어디냐 할게요. 똑바로 가시오. 조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노파의 안목을 점검하러 왔는데 조주선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주선사는 갔다 와서 내가 노파를 점검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노파들이 수행성들을 안목이 있어 하고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목이 없이 이렇게 농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덕산선사하고 금강경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원래는요, 문문안에도 실려 있고 하지만은 근거로 이 자료를 내가 찾아보니까 벽암록에 최초로 등장해. 벽암록에. 그래서 내가 볼 적에 벽암록의 원호 흑건선사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걸로 나는 봐. 다른 근거 자료는 없어. 벽암록에 처음 나와. 그래서 이제 덕산선사가 금강경 주석을 했다. 그 주석서를 들어지고 용담선사를 찾아가니, 이것도 용담선사를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 용담선사를 찾아간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배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 밥을 함께 다녀. 그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느 마음에 과거심이냐 현재심이냐 미래심 어느 마음에 전심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심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전심이란 말이. 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용담선사를 찾아가는 인연에 노파의 안내를 받는 그런 덕산의 이야기도 나오잖아. 그죠? 이런 선생들이 노파들에게 농락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아. 동산양계선사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동산양계선사가 유명했잖아요. 그죠? 동산양계선사가 젊은 행각수행 할 적에 길에서 어떤 한 노파가 물을 이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물을 이고서. 동산양계선사 목이 말라고 물을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노파한테 하니까
물 한 그릇은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내 질문에 대답하면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내 질문에 대답 못하면은 마시기 어려울 걸 하는 거야. 무슨 물을 보시오. 자, 여기 물 가운데에는 어떤 티끌이 있는고 이렇게 질문해요. 이 물에는 어떤 티끌이 있는고. 이게 동산양계 선사가 일미진용 한시방이니까 이 물 한 그릇에도 일체의 모든 티끌이 다 있죠. 이렇게 대답한 거야. 이게 당신은 물 먹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물 먹는 거 포기하고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놓잖아. 왜 그럴까요? 물은 자성 청정심이잖아. 자성 청정심, 수성은 본성, 진여 본성과 수성은 자성 청정심인데 거기에 티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성과 티끌을 판단하지 못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 먹을 자격이 없다. 수행성으로서 물 먹을 자격이 없다. 높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산양계 선사어록에 나와. 이런 노파들이 선생들의 잘 등장해요. 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그 노파가 암자 태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재미난 노파선의 이야기가 중국 선생들과 사이에 많이 등장해. 물론 뭐 방거사의 부인, 방거사의 딸, 뭐 영조 같은 사람도 안목이 뛰어나가지고 뭐 안목이 있는 비구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뭐 철마 비구니가 위산정우 선사의 제자로서 유명한 그 안목을 떨치는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당대는 이런 걸출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임재선사가 복림에 가는 길을 물으니까 신척을 똑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노파가 복림선사는 지금 부재 중이다. 이 부재 중이라는 말이 뭐죠? 복림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림선사는 명상이 부재 중이라는 뜻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은 복림선사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찾느냐, 명상을 찾아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이게 안목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 임재선사가 복림선사의 처소를 신척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질문, 이거 똑같이 신척을 하고 나오죠. 자, 여기서 노파가 임재선사 보고 어디로 가는가 질문했는데, 임재선사가 지금 복림선사가 부재 중이라고 하는데, 신척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질문해요. 근데 노파 타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 행자라고 하는 게 맞아. 그 다른 자료에는 행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재록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걸 타자라고 봤느냐, 행자로 보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뒤에 구절에 또 임재선사가 마지막 구절에 임재선사가 타가 나오지, 그죠? 자, 여기에 임재선사가 하는 타하고 노파가 타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내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아. 그래서 다른 자료에 의거해서 볼 적에는 노파가 곧 길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 그 앞에 노파가 떠나간 것은 행으로 보고 뒤에 임재선사가 주장자로 친 것은 타로 보는 것이 좋아.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내가 줄로 달아놨지만은 임재어록이 전하는 자료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 입장에 따라서 글자가 이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 타자가 오를 것 같다, 행자가 오를 것 같다 이렇게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노파가 편행, 노파가 곧 바로 길을 떠났다 이런 말은 행자가 맞아.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가 여기에 노파가 지금 복림선사는 때마침 부재 중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복림선사가 부재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임재선사가 복림선사가 있는 곳이 어디로 가는 곳 질문하는 것은 노파가 입장에서 볼 적에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노파가 말도 대꾸도 하지 않고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 요 문장이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복림선사는 지금 부재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이제 노파는 할 일이 끝났는데 임재선사가 거기에서 복림선사가 있는 곳이 어디로 가야 되는고 이렇게 심척어 똑같이 심척어라고 하는 질문을 앞에서는 노파가 던졌지만 지금 임재선사가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파는 곧 평행 곧 떠나가버렸다. 길에서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자기 발길로 가는 것을 여기 행으로 봐야 돼요. 행으로 보고. 그런데 임재선사가 이 노파를 가는 노파를 다시 노파를 불러. 산내 환파. 임재선사가 노파를 부릅니다. 근데 노파가 해도 머리를 돌라. 자, 여기에 노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노파가 길을 가버린 자기 본분사의 길로서 할 말을 다 해서 가버렸으면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자기 본분사의 일로 가버려야 되는데 임재선사가 노파 이름을 부르니까 노파가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명상에 끄달려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노파가 고개를 돌린 것 자체는 자신의 이름과 명상의 소리에 계산경계에 끄달려버린 거거든. 이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주장자로 쳐버린 거예요. 이 노파가 제법 아는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 쳤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노파를 주장자로 친 것이 돼요. 이 주장자로 친 것은 경체하는 겁니다. 예. 제법 안목 있는 큰 소리를 쳤지만은 당신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선의 입장이 임재선사의 노파가 경책한 내용이 복림선사의 대화로 드러난 겁니다. 그 뒤에 단이 복림선사와 이제 임재선사의 만남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차원 높은 임재록에서 정말 차원 높은 그 대화가 계속돼요. 이 대화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 대화가 아주 연결되는데 아주 수준 높은 대화예요. 개성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5분 시간에 다 마치기는 그렇고 다음 시간에 임재록 종강하는 시간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